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F랑 G가 미분 가능하다고만 돼 있고, 따라서 조건 자체가 F'T랑 G'T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즉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언노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에 뭐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걸 써가지고 이게 구하는 게 이계도 함수 9 F2' 1 빼기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F'T를 식으로 구하고, 이걸 식으로 구해서 극한 자체를 계산하셨죠. 그래서 극한을 물어본 거예요. 극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항상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구된 심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이걸 구하라고 하지, 이렇게 이걸 구하라고 하지 저렇게 줄 리가 없거든요. 구조 자체가. 게다가 문제 자체 조건 자체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건 뭐만 존재하냐면 도함수만 존재하는 상태예요. 도함수. 그래서 저게 자체도 이제 F'T랑 G'T랑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식을 구해가지고 저거를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표준화 내용 자체가 극한이에요. 극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저걸 구하기 위해서 F'T를 그래서 이제 구하셔야 되는 게 F'T를 구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T를 구하려고 해서 문제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Y는 T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P가 있고 이제 Q가 있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죠? P에서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거서 요놈과 만나는, 핵심이 요놈과 만나는 점에 요 Y좌표가 지금 FT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 방향 이렇게 거서 요놈과 만나는 요게 GT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FT에 관한 식을 구하려고 FT에 관한 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을 이제 X, Y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Y는 저 식이 이제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Y는 FT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첫 번째 Y는 당연히 Y는 2의 2X승이 되는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때 T는 요 식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우리가 X는 FT 조건을 만족시키고 Y는 GT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런 거를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이 T를 이것도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의 이 T를 파라미터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파라미터 개념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매개 변수 방정식의 매개체를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 족을 이제 구성하는 파라미터. 이거 최근에 미적분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그럴 때 여기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저희가 1학기 때 수업했던 내용이니까 그때 F는 T하고 X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는 T하고 Y의 관계식인데 그때 Y랑 X 사이의 관계식, Y랑 X 사이의 요 관계되는 함수를 요 관계식을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의 이미지 커브라고 하죠. 이미지 커브. 실제 이제 XY 평면상에서 지라는 어떤 그래프의 계정이 되겠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학생이 이제 얘기했는데 보고 이제 시야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따라서 요 곡선은 사실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T는 이거, Y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X를 파라미터로 갖는 매개변수 방정식의 이미지 커브예요. 이미지 커브.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지금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해도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EX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역함수 자체가 2분의 1의 lnx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풀면 x가 그죠? x가 2분의 1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t랑 y 관계식을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리딩하지 못하고 그냥 식으로 끌고 나가도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식이 EX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식, 그러니까 역함수를 대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식이 나오면 다이렉트로 이게 식을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해서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평가 문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반드시 반성하고 점검하는 그런 단계에서 반드시 보도자료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도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평가한 보도자료가 매개변수 미분법이에요. 매개변수 미분법. 미분법에서 배우는 이론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음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법. 이 미분법이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은 말뜻이 뭐죠? 이렇게 표시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의 어떤 미분계수나 이런 걸 구할 때 굳이 이 식을 변형해서 양함수 형태로 바꾸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게 음함수 미분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론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 의미가 미적분학 전체를 통틀어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가 탑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함수 미분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미분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놈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역함수를 진짜 양함수 형태로 구해가지고 구하는 거가 아니라 그거를 역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구조 자체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된 함수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식을 정리해서 양함수 형태로 정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굳이 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매개변수 미분법의 존재 의미인 거죠. 구조 자체가. 존재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강제로 변형을 시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x는 2분의 1의 ln y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막 정리를 해서 그러면 y랑 ft의 관계식이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y는 ft라는 게 이 식이 뭐다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하는 게
어거지로 푸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거지로 푸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식이 여기가 조금만 복잡하게 되면은 이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함수 민법, 역함수 민법, 매개변수 민법에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 자체가 핵심이 뭐다? 굳이 양함수 관계를 찾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양함수 관계를 찾지 않아도 이 미분법을 이용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진짜 F'T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극한값을 처음 시작해서 F'T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F'T는 Y는 FT니까 이게 사실은 dy dt인 건데, 이 dy dt를 어떻게 구한다? Y도 X에 관한 매개변수로 표시되어 있고 T도 X에 관한 매개변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를 정리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구조 자체가. 네, 그렇죠. 따라서 F'T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매개변수 민법 쓰면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언노운이 T에 대한 극한이잖아요? 이 T에 대한 극한을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만 생각해서 이제 처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느낌 알겠죠? T가 1로 가면 그래프상에서 여기 좌표가 1이기 때문에 느낌 알겠죠? 1이기 때문에 F'T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X가 뭘로 가고 0으로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우리가 수업에 배웠던 기준으로 다 기억나죠? 이게 변수 자체로 식이 정리가 안 될 때는 극한의 어떤 변수 자체를 대상을 바꿔서 정리하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 이제 0으로 가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게 X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여기까지 느낌 알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F'T는 저희가 구했죠. F'T는 이렇게 이제 구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이제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해놓은 상태에서 X에 관한 식으로 아까 이제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구하셔야 되냐면 GT를 구해야 되죠. GT.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물론 이게 그러니까 이 함수는 소재일 뿐이니까 이 곡선 자체 메모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나올 거 대비해서 F랑 GT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GT 입장에서 식을 보면은 요점은 이제 XY라고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럼 Y는 또 GT가 되고 이번에는 Y는 뭐 위에 있고 Y는 저 위에 있으니까 Y는 요거 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T는 요거 위에 있는데 따라서 GT는 마찬가지로 이 X를 파라미터로 갖는 무슨 말인지 알죠? 파라미터로 갖는 매개변수 방정식에
t와 y 사이의 관계식, 이제 유식한 말로 있고 이미지 커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G'T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dy 오버 dt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했었죠. 수능은 출제 원칙이 뭐다? 너가 출제 원칙이고, 따라서 이 심플의 의미가 뭐냐면 수능은 같은 연산을 두 번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덴틴 수업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소재가 되는 함수가 지금처럼 ft, gt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출현하면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다? 관계적 이해 관점에서.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에 관계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그렇죠. y는 ft 정의역은 t고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고, 요게 저 함수의 정의역이고, y는 이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건데, 이때는 t는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예요? 이 함수의 정의역은 t인데, 그때 이놈은 뭐였다? y는 ft의 치역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진짜 완전 막 하는 건데, 이게 ft랑 gt 사이에 매개 변수를 해석하고 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그 유평 보기 전에 마지막 주 미니 테스트에서도 역함수 문제를, 그죠? 이거 역함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마지막 날에 한 거 문제 기억나죠? 역함수 위법에서 수능에 나왔던 가장 유명한 문제 하나하고, EBS 역함수 소재로 한 그 문제가 미분 가능성 문제가 했었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도 이번에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이제 미분 가능성 문제가 30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을 이제 계속 그동안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함수 문제가 수능에서 가장 왕인데, 더 킹인데, 역함수 문제가 수능에 나올 때는 나왔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논술 문제 이런 것도 다 통틀어가지고, 곡선 자체를 매개 변수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가 역함수를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는 진짜 평가원 아니면 낼 수 없는 경악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수능의 출제 원칙은 좋은 소재 문제를 어지럽게 내지 않고, 여러분 뭐 쓰레기 공장에 모의고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어지럽게 된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이상하고 그렇게 되는데 수능은 절대 심플하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소재를. 근데 문제 자체가 같은 내용인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해줘. 그 관계가. 단순히 그냥 막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은 역함수 관계였고, 사실은 이 그래프 상에서 혹시 모르니까 같이 공부해 준다 이거예요. 공부해 줘요. 말뜻이 뭐냐? 이 말뜻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 괜찮죠? 여기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방정식을 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세계는 원래 본질이 뭐냐면 x와 인터체인지 된 관계. 무슨 말인지 알죠? 입력과 출력이 인터체인지 된 관계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역함수는 바로 보이죠. 이제 이렇게 역함수인데,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통 미적분학에서 함수의 정의 자체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죠. 입력과 출력의 어떤 관계가 이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머신으로서의 정의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FT를
멋있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말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t가 있을 때, 느낌 알겠죠? y는 t가 있을 때 그 t라는 점과 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 방향의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수직 방향의 직선 요 놈과 다시 만나는 점이 ft가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죠? 이게 ft의 정의니까 따라서 FGT는 뭐예요? FGT는. 시작이 이건 y는 t에서 시작하니까 여기는 뭐에서 시작을 하겠어요? y는 GT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GT의 수평선이죠. 수평선. 무슨 말이야? 수평선에서. y는 GT라는 수평선에서 수평선과 너가 만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가 만나는 점에서 다시 이 방향 직선을 거서 너랑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뭐다? FGT가 되는 건데, 그 FGT가 지금 구조에서는 T가 나오죠. 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잘 정리하셔갖고, 이게 학생이 이게 진짜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통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한 지가 지금 5, 6개월 됐잖아요. 그럼 공통부터 수업에서 뭐 제가 역함수 얘기 몇 번 얘기했죠? 뭐 계속 얘기하는 거고, 수능에서 킬러 문제는 결국 세 문제 중에 하나는 거의 100% 확률로 역함수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100만 번째 그래서 역함수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논술 문제 같은 데서 역함수 문제 많이 다루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 자체가. 그 GT의 정의는 뭐예요? GT는 느낌 알겠죠? 수평선 Y는 T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직 방향으로 걷을 때 위로 이렇게 걷을 때 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 이 좌표가 GT인 거잖아. Y좌표가. 그러면 GFT는 뭐예요? GFT.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수평선. 여기 수평선에서 시작을 해서 수직선을 위쪽으로 거서 너랑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GFT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T가 되기 때문에 이게 머신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머신으로서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T의 값을 이 F라는 머신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함수의 의미 자체가 T라는 값을, 그러면 FGT는 GT라는 값을 이 F라는 머신에 집어넣어서 이 머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 머신에 대해서 행위를 하면은 FGT 값이 T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 G라는 함수는 T라는 값을 이 G라는 행위는 Y는 T라는 수평선을 근 다음에 그 놈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거서 뭐랑 만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FGT로 해석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 T에다가 FT라는 걸 넣어서 이 G라는 머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T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매개 변수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완전 막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쭉 봤더니, 그러면 F'T는 G'T 구해야 되는데, F'T까지는 하고 나서 G'T는 똑같은 연산을 10만 바꿔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수능은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와 뭐, 우리 뭐 작년 수능 22번부터 이번 교육청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고 있죠. 결국 소재가 되는 fx, gx 사이에 뭐를 찾는다? 관계를 찾는다. 그 관계가 뭐냐?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다. 이거 역함수 미분 이제부터 쓸 거예요. 또 쓰고 그 역함수 미분이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한 거 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한 거 뭐냐면 이게 시중풀이가 전부 다 이계도함수 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돼 있어서 그럼 이제 FG가 역함수인데 그러면 그 풀이로 하게 되면 역함수의 이계도함수 구하는 건데 제가 역함수 수업할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냉정하게 역함수의 이계도함수 구하는 거는 범위가 좀 벗어난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분명히 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역함수 프로젝트 뭐 얘기했어도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적분에서 아직 수능에서 잘 나오지 않는 세 개의 아이디어가 역함수의 극한인데 이게 이제 역함수의 극한이에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뤘던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뭐 나중에 해설 마지막 되면 거의 전율과 공포인데 여러분들 미적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가 사실 수능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소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올해 수능 대비하는 좀 봐두시고 해설 들어보면 여러분 느낌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점의 훈련을 이 문제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논술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함수를 머신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행위 자체 하는 아이디어도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함수 어떤 게 기본인데 구조 자체가 그렇죠. F가 머신이라는 거죠. 이 머신의 기하적 의미가 저런 기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GT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행위가 되고 사실은 역함수 관계는 반대 방향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 F면 돌아오는 게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면 F라는 행위는 내려오는 행위고 G라는 행위는 올라가는 행위잖아요. 이 관계 자체가 반대 방향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미트 그죠? 우리가 F 프라임 T는 아까 이제 매개 변수 배워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T가 1로 갈 때는 X가 뭘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은 사실은 요 식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X에다 0을 집어넣은 값이 되는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F'1이 일단 3분의 2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나중에 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이때 y는 ft의 관계가 y는 e to the ex고 그 다음에 t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물론 g는 바뀌는데 g는 똑같은 행위를 바꿔서 또 적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GT는 사실은 뭐다? F의 역함수인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조 자체가. 따라서 F1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F1은 T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건데 T가 2를 집어넣는 거는 X에다 0을 집어넣는 행위랑 같은 거니까 이 Y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서 G'1은 F'1분의 1이 돼서 이게 2분의 3이 되고,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서 9F'1에 빼기 4G'1은 이게 9 곱하기 3분의 2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빼기 4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0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이 0분의 0꼴의 극한이 맞다 이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극한 값을 구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먼저 부정형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그럼 부정형이면 무슨 꼴의 부정형인지 확인. 이게 항상 기본인 거죠. 부정형인지 아닌지 확인했을 때 이게 0분의 0꼴의 부정형이 되고,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뭐가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기서 미분계수 정의를 쓴다든지 뭐 속된 말로 로피탈 쓴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프라임까지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 그 다음부터 극한을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완전 극한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학기 초부터 극한을 좀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극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극한 수업했던 그 내용에서 역함수가 관련돼서 좀 반드시 봐두라 하는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게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저게 2분의 3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G'이 3분의 2잖아요. 그럼 9를 곱하면 6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좀 지워가면서 좀 할 테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언노운을 어떻게 처리한다? 순수 극한을 계산해서 0분의 0꼴로 극한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언노운을 리미트에 t가 1로 갈 때 9f't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에 리미트 t가 1로 갈 때 t-1에 4g't에 마이너스 6으로 처리한다. 이 극한값을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역함수 그 대해서 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역함수의 이론에 대해서는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알아야 돼요. 뭐 논술 문제 같은 거 역함수 계속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역함수 해석하는 거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역시 평가원 수능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논술보다 훨씬 어렵대요. 이게 역함수 입장에서 진짜 보통 이제 y는 t의 평행선 레벨이 있으면 해석할 때 반드시 역함수 매개로 해석하고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이게 함수 두 개 있어가지고 우리가 f를 머신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는 내려가는 방향의 해석, 하나는 올라가는 방향의 해석. 그래서 이거를 머신으로 행하고 보면 이 관계가 사실은 역함수 관계고 반대 방향의 운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놈을 이제 구하는데,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지워가면 이거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가, 아까 얘기했지만, t가 1로 갈 때는, x가 뭘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극한할 때 여러 번 얘기했던 아이디어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극한을 하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하고. t-1은 뭐가 된다? 여기 있죠. t-1은. 알겠죠? 이거 완전 막가죠, 이거.
완전 뭐 공포의 도가니죠, 완전. F 프라임 T는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같이 수업 들은 친구들은 극한을 처리할 때 이게 T로 이게 뭐 이걸로 정리가 안 될 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겁주고 제가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나오네요, 구조 자체가. 근데 분자 보면 이거 곱해서 정리해야겠죠. 분수식이네. 곱해서 정리하시면 요건 이제 이대로 있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요거 곱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계산할 때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면 이제 여기 18 이게 2 to the x잖아요. 그럼 통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6하면 12가 되잖아요. 14에서 12 빼면 6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수능 때 이제 잘 보려면 지금 단계에서 무슨 어중이 떠중이 풀이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하는 거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서 만든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을 현장에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수능에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28번 맞는 거 틀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자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거 뭐 진짜 이게 이렇게 날라가 가지고 0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이 값이 2가 나와요. 2가. 처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문제의 보도자료가 매개변수 민법으로 나왔을 때 이게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거 자체도 엄청 쇼킹했는데 해설을 해보면 우리가 수능 뭐 해설할 때 뭐 구된 심플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수능은 의미 없는 연사 같은 연사를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고 수능은 지저분한 연사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연사를 물어볼 때는 사실 이거 자체가 뭔가 함축된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요. 그걸 이제 찾아서 계산하지 않고 의미를 해석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 식이 2가 나온다는 건 말뜻이 뭐예요? 2 나오는 게 따라서 이게 9 이렇게 된 거니까 정리하면 이거 좀 지워가면서 정리도 되겠죠. 따라서 t가 1로 갈 때 t가 1로 갈 때 여기 t-1에 f't에 빼기 3분의 2 이 극한값이 사실은 9분의 2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계산할 게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 극한값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요때 t는 요 t가 아니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는 이미 다 날라갔어요. 그때 이제 쓰는 거는 g가 f 역함수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날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식으로 또 의미 없는 연산을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게 자체가 그래서 완전 쩔죠. 이게 뭐냐면 f 프라임 GT분의 1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같이 이제 1학기 때도 공부했던 것들 다시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수업 시간에 이거 좀 주의 깊게 봐둬라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이거 다시 식을 정리하면은 분자 보면 f 프라임 t 곱해서 정리하시면 요거 이제 곱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따라서 여기서 뭐 한다? 네, GT를 U로 치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가 1로 가면은 아까 G1이 1이기 때문에 U도 1로 가서 이제 이 극한이 뭘로 바뀐다? U에 대한 극한으로 바뀌게 돼.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맨날 했던 얘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극한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제가 계속 많이 했고,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포함된 거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논술 세계나 이런 걸 좀 비교했을 때, 역함수가 포함된 극한을 다루는 문제가 아직 평가원에서 좀 노골적으로 좀 안 나왔기 때문에. 해서, 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중요한 얘기 좀 하죠.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이 T로 뭐로 바뀌는 거야? 이거 다 기억나죠? 네, 여기서 T는 G의 인버스 U가 되는데 G의 인버스가 F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 역함수 수업할 때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던 얘기죠.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여기 좀 지워서 정리할게요. 해서 이게 마이너스 6이 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리미트에 U가 1로 갈 때 여기는 F 프라임 U분의 1이 되고 위가 F 프라임 U에 빼기 3분의 2가 될 테고 아까 F 프라임 1이 3분의 2로 가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FU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이 사실은 F1인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극한값이 9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앞에 게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한 문제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이 전부 다 충격과 공포의 전율에 막 다 전부 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거 F 프라임 1분의 1은 이거 역수는 G 프라임 1인 거죠. 이게 다 이해되죠? 역수는 G 프라임 1이 되고 해서 이거는 뭐죠? 이게 F 프라임 1인 거고요. 그 자체가. 예, 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에 요 값은 G 프라임 1이니까 아까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이 되고 여기가 9분의 2고 요게 3분의 2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그죠?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거 다시 이거를 이렇게 날라가서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언노운은 뭐 2 빼기 마이너스 3이 돼서 이제 5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냥 일견 딱 봤을 때 그런 느낌하고 실제 본체가 완전 다르죠. 이게 평가 문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복습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평가 문제를 읽을 수 있다 이거 자꾸 구조 자체. 수능은 이상하게 비비꼬지 않고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일 때 이거보다 더 심플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일 때 이거보다 더 심플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심플로 가서 마지막 심플한 표현이다. 물어보는 내용 입장에서. 항상 그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 구조 자체가. 이계도함수 뭐 구해갖고 푸는 거면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다. 그냥 2 프라임 1 빼기 뭐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계도함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지 이걸 못하러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구조 자체가.